안녕하십니까. 2월의 첫날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2월인데도 아직 날이 춥죠. 그래서 낮에도 그늘진 곳보다는 해가 드는 곳으로 걷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이 말 누구보다 좀 뼈저리게 늘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선거를 앞두고 먼저 소위 자리 잡은 사람 임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거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 몇 명이 출마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후보 등록을 한 인물들 한 2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이게 또 어떤 의미일지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험지다, 양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네. 정치권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 신인에게 그럼 양지는 있는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정치 신인에게 양지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양지라고 하는 곳은 이미 양지 바른 곳에 버티고 서 있는 버팀목들, 이른바 현역 정치인들,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현역 정치인을 꺾는 게 상대당 꺾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난해한 일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험지 같은 경우는 상대당이 유리한 지역구를 험지라고 하고 양지는 사실은 우리 당이지만 현역 의원이 우세하게 지키고 있는 곳이 양지입니다. 그래서 신인에게는 사실 다 험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정부, 이 대통령이 있는 용산에서 뭔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온 이런 인사들이 이제 워낙 많고 그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유리한 지역구에 있는 TK 영남권에 많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양지를 쫓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 약간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밀어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영남에 갔던 상당수 인사들이 지금 굉장히 좀 멘붕 상태에 좀 빠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현역을 제치고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짜줄 거라고 그거를 그 뒷배를 믿고 갔는데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와서 웬만하면 다 경선하시죠. 전략 공천은 없습니다. 운동권 상대로 싸우지 않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양지로 나갔다고 해서 지금 마냥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더군다나 그러면 양지이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못 간다. 용산이 아니더라도 비용산 출신들도 상당 부분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을 같은 경우 최진영 변호사 같은 인물이 지금 출마를 했는데 네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곳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에 정치를 하고 있던 정치인들만 무사한 일로 계속해서 재선, 3선, 4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무조건 뭐 양지에 갔다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본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검사들을 데리고 왔고 그 검사들이 용산에서 비서관을 하다가 네네. 지금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강남에 출마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양지를 피해서 험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전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양지냐 험지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참모들이 자신들이 했던 발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인사는 자신이 이 정권 최전방 공격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입만 떼면 합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출마 지역은 최후방 부산입니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 논란뿐만이 아니라 욕을 먹게 되고 그 욕이 누구한테 가느냐? 대통령한테 갈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래서 뭐 험지 양지보다는 본인이 해왔던 그동안의 행보를 언행일치로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네, 영남에 후보 등록한 윤정부 출신 20명. 그렇다면 국무위원들, 장관들 출신은 어떨까? 일단 원희룡 전 장관 개양을 계속 본인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과연 이게 험지 출마냐? 글쎄 이건 어떤 정치적인 체급을 올리고 싶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 박민식 전 법무장관 정도가 이제 영등포를 뭐 험지라고 보면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인데 개개인별로 또 지역구별로 전 장관들은 조금 다른 상황인 것도 같아요. 네, 뭐 앞서서 굳이 험지, 양지 가릴 게 있냐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부산 해운대 감 얘기했는데 여기 원래 누구였습니까?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당시에 중진들 뭐 3선 이상들 다 수도권 나가라.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결국은 해운대 가버리고 중성동 올라왔어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
지금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 법률비서관 지낸 주진우 전 비서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지난번 혁신위에서 소위 험지가라고 얘기했던 게 당의 혁신을 위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자리 비워놔라. 자리 비워놓고 대통령 측근들 꼽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골들은 찐윤 성골들은 TK, PK 가는 거고 소위 진골이나 육두품들은 소위 험지 중에서 좀 양지 바른 곳, 아랫목 요 정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건데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은 좀 틀리죠. 원희룡 전 장관이나 아까 박민식 의원은 좀 다른 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특히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힘 이번 출마 예정자들 중에 제일 어려운 험지 그러면 경기고요. 그 경기만큼 어려운 게 이재명 대표하고 맞붙는 계양을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희생이라고 얘기할 만한 곳이다. 장렬히 전사에도 얻는 게 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소위? 그렇죠. 네. 이기면 정말 대박이고 네. 지더라도 소위 나는 정말 정권 소위 야당 심판을 위해서 이재명 심판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걸 분명히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거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 거지. 소위 말해서 강요받은 자리는 아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